안녕하세요. 우아형제들 정보보호실에서 인프라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송수호라고 합니다. 우아형제들 정보보호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비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실에서 더 많은 분들과 더 즐겁게 일하기 위한 다양한 채용 공고가 있으니까요. 발표 이후 채용 공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아형제들 AWS 와프 운영 이야기라는 주제입니다. 우아형제들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AWS 클라우드 내 웹 방화벽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새로운 AWS 와프 버전이 출시된 이후 겪었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는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신 분부터 AWS 와프를 운영 중이신 분, 그리고 저희와 같이 새로운 버전으로 이전을 계획 중이신 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AWS 와프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AWS 와프는 AWS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입니다. 온프리미스 환경에서의 웹 방화벽과 동일하게 웹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서비스별로 설정된 보안 정책에 따라 비인가 접근을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AWS 와프는 2015년부터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다가 지난 2019년 하반기 새로운 버전인 와프 버전 2가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한 형제들에서도 AWS 와프를 사용하면서나 새로운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구버전과 신버전의 와프를 구분하기 위해 구버전의 와프를 와프 클래식, 신규 버전의 와프를 와프 버전 2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형제들에서는 최근까지 두 가지 버전의 와프를 모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와프 버전 2가 출시되기 이전에 생성된 퍼블릭 서비스는 와프 클래식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와프 버전 2가 출시된 이후에 생성된 퍼블릭 서비스의 경우 와프 버전 2의 웹 ACL에 연동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난 후 두 가지 버전을 모두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된 구조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보면 와프 클래식에서 보호하고 있던 보호 대상을 처음부터 점진적으로 와프 버전 2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와프 버전 2가 출시된 이후에 퍼블릭 서비스들에 대해서만 연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가지 버전을 모두 운영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관리 리소스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와프 버전 2에서만 지원하는 기능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이 기능적으로나 관리적인 모든 면에서 편의성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 와프 클래식의 연동 대상 모두 와프 버전 2로 옮겨야겠다는 니즈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버전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 적용될수록 와프 클래식의 서비스 페이드아웃이 생각보다 일찍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옮기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울 때 옮기자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한 형제들에서는 와프 마이그레이션 과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와프 버전 2가 출시되었을 때 왜 바로 이전하지 못했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보안 담당자가 그러하듯 여러 보안 환경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리소스가 모자랐던 것을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하기 이전에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와프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어떤 이유로 룰을 예외 처리했는지 혹은 커스텀 룰이 어떤 사유로 생겼는지에 대해서 전체 대상에 걸쳐서 다시 재검토하는 등의 시간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보호해야 할 신규 대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 신규 보안 정책이나 기능에 의해 발생하는 오탐이 있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신규 버전이 출시되면서 와프 마이그레이션 위자드라고 하는 기능이 와프 클래식에서 와프 버전 2로의 자동화 이전을 지원하였지만 새로운 버전으로 옮겨졌을 때 변화된 정책에 따라서 오탐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꼼꼼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잘 보호되고 있던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카운트로 변경하는 것이 보안 위협에 대한 홀을 만든다는 생각도 있어서 수많은 보호 대상을 어떤 순서로 옮겨야 할지 주의하며 진행하다 보니 시간에 대한 걱정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프는 이전과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큰 효과를 내주는 보안 기능이었습니다. 리소스에 대한 문제와 고민만 이어가던 중에 와프 버전 2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신규 기능들이 와프 클래식에서 고민하고 있던 기능적 한계에 대해서만 돌파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기도 했고,
탐지, 차단 외 운영적인 측면을 고민을 해결해주는 점이 많아서 장고 끝에 마이그레이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계기를 이야기하면서 와프 클래식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어려움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2020년 AWS 클라우드로 운영 환경을 전환하면서 600여 개 이상의 서비스로 구성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성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성을 택하면서 서비스의 가용성이나 유연성 등의 많은 장점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우아한 형제들의 서비스들은 끊임없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서비스가 더 크게 확대되거나 신규 기능이 생기기도 했고, 이전에는 없었던 서비스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서비스가 발전하고 증가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서비스 보호를 고민하는 정보보안팀에서의 고민은 조금 깊어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성에 따라 하나의 서비스에 기능별로 여러 서버들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각 서버들은 구성한 언어나 프레임워크 등이 목적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은 와프 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룰을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와프에서의 오tam은 방지하고 서비스의 안전은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이에서 고민하다 보니 당시 와프 클래식에서의 예외 처리 문제와 운영이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와프 클래식에서 보호 대상에 적용하는 보안 룰들 중에서 관리자가 직접 만든 커스텀 룰의 경우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 혹은 제거하여 오tam이 발생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구독형 매니지드 룰은 세부 룰에 대해서 예외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매니지드 룰 앞단에서 별도의 예외 처리 룰을 일일이 추가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 관련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든 서버에서 예외 처리가 필요했다면 웹 ACL에 주문 관련 리소스를 모두 연동하고 룰 앞단에 커스텀 룰을 추가하여 예외 처리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주문을 담당하는 특정 대상에서만 예외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 대상만 예외 처리가 진행되는 것이 맞으므로 다른 대상과는 분리하여 웹 ACL을 운영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가 점차 증가하면서 예외 처리가 필요한 대상들도 하나, 둘씩 계속 증가하다 보니 웹 ACL과 퍼블릭 리소스가 1대1 관계 혹은 1대3 이하의 관계로 구성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동시에 와프 관리 리소스가 증가하였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와 관리 대상이 증가하면서 한때는 웹 콘솔에서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상이 증가하여 외부로 접근만 하더라도 레이트 익스시드 오류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증가하다 보니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떠오르게 하던 도중 때마침 업그레이드된 와프 버전 2가 제공되기 시작했고,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신규 기능들로 하나, 둘씩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능들 중에서도 매니지드 룰에서의 상세 룰을 카운트, 블락으로 조정할 수 있게 변경된 점이나 커스텀 룰로 관리하던 룰들의 많은 부분이 대부분 AWS 매니지드 룰에 포함되어 지원되기 시작하면서 룰 추가에 대한 고민과 예외 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크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매니지드 룰에 대한 예외 처리 등의 문제로 웹 ACL을 분리하여 운영했던 사례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변화된 기능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로그 설정 변경이나 API 사용 방법 변화 등의 내용들을 검토하다 보니 와프 클래식에서의 한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와프 버전 2에서만의 강점들이 많아 보여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게 된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기능 변화들 중에서 사용하면서 만족했던 대표적인 기능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 변화는 AWS 스렛 리서치 팀에서 제공하는 룰인 AWS 매니지드 룰 그룹이 추가된 점입니다. 이 룰 그룹이 추가되면서 익히 알려진 공격 기법에 대해서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커스텀 룰 추가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룰 선택에 대한 폭이 넓어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물론 와프 클래식에서도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구독 형태의 매니지드 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룰들을 구독해야 했고, 이 결정은 연동 대상이 많아질수록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수의 구독형 룰이 추가된다는 것은 예외 처리 항목이 증가하게 된다는 부담을 주는 결정이었으므로 섣불리 많은 룰을 구독하는 것은 당시에 부담이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AWS 매니지드 룰 그룹은 이 간극을 일부 해소시켜주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니지드 룰 예외 처리 기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우아한 형제들 기술 블로그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2020년 기술 블로그에 기고된 AWS 와프 운영에 대한 이야기라는 글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발표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AWS 계정별 보호 대상을 일괄적으로 보호하여 모두 동일한 수준의 보안 환경으로 제공하면 좋겠지만 개발 언어가 다르거나 서비스 특성이 다르거나 하는 문제들이 보안 정책의 오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각각 예외 처리를 진행해야 하므로 와프 운영자에게는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해당 글을 기고해 주신 정보보호실 구성원분도 많은 고민을 거듭하였지만 와프 클래식에서 이 문제를 비교적 깔끔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프 버전 2에서 유연한 예외 처리를 지원하면서 이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룰 전체를 카운트로 예외 처리하고 서비스 자체에서 구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진행하거나 앞의 사례처럼 매니지드 룰 앞에 예외 처리를 위한 룰을 추가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이제는 오탐이 발생하는 세부 룰에 대해서만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와프 리소스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예외 처리 기능을 활용하여 공통된 목적의 서비스를 먼저 식별한 이후 룰 탐지 내역을 모니터링해서 예외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하나의 웹 ACL에 연동할 수 있었고 혹시라도 연동 이후에 오탐이 발생하거나 서버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예외 처리를 진행하는 전용 웹 ACL을 생성하면서 관리 리소스는 줄이고 동시에 그룹화된 보호 정착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프 클래식에서도 이후에 룰 그룹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으로 예외 처리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매니지드 룰에서 어떤 세부적인 룰이 제공되고 어떤 룰을 예외 처리할 수 있는지는 와프2에서만큼 상세하고 가시성 있게 제공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봇 컨트롤 기능입니다. 2021년 4월에 자동화된 웹 스캔 공격이나 자동화된 크롤러와 같이 봇과 관련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한 추가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제공되기 이전에 구독 형태로 제공되던 매니지드 룰에서도 일부 봇과 관련된 정책을 제공하긴 했었습니다. 구독형 룰에서 제공하는 봇 관련 정책은 주로 악성으로 판별된 봇 공격에서 발견되는 특정 시그니처나 IP 기반의 봇 정보들을 기반으로 탐지하는 역할을 했다면 AWS 봇 컨트롤은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봇 행동에 대한 범주, 즉 크롤링, 소셜미디어, HTTP 라이브러리 요청과 같이 요청 트래픽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기준으로 탐지 결과를 제공해서 서비스로 접근하는 트래픽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혹은 어떤 유형의 트래픽인지에 대해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 상세 설정 지원 기능입니다. 와프 클래식에서는 와프를 거쳐가는 트래픽에 대한 로그 중에서 일부를 예외 처리하고 싶을 때 리덱티드 필드를 이용해서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만 로그의 데이터 필드에서 보이지 않도록 예외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프 버전 2에서는 룰에 의해 발생하는 액션이나 리퀘스트 라벨 기준을 가지고 사용자 정의에 따라서 예외 처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기능들을 활용해서 AWS 와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니지드 룰의 세부적인 예외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활용한 웹 ACL 그룹화 사례입니다. 우아한 형태들에서는 모든 웹 ACL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커스텀 룰과 매니지드 룰이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가 생성되면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웹 ACL에 룰이 연동되게 되는데 이때 이 룰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과거에는 주문과 관련된 서비스이더라도 서비스 특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별개의 웹 ACL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별개의 웹 ACL에서 운영하다 보니 룰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오탄과 같은 문제가 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예외 처리 대상이 많아질수록 관리 방안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예외 처리 행목과 대상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웹 ACL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과거에는 내부 AWS 계정별로 수많은 웹 ACL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와프 버전 2로 이전할 당시 예외 처리가 필요한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분류하여 운영하는 기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와프 버전 2에서 변경된 운영 기조 이후에는 기본으로 적용되는 룰 외에 추가되는 커스텀 룰이 없거나 매니지드 룰에 예외 처리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들끼리 모아서 하나의 웹 ACL에 연동되게 됩니다. 즉 하나의 웹 ACL에서 특정 서비스 하나를 모니터링하는 구조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과 다르게 1대1 구조가 아니므로 운영자는 별도의 관리 페이지가 있는 경우 웹 ACL에 어떤 대상이 연동되어 있는지 기록해 둔 후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한 서비스가 어디에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통된 서비스들 중에서 예외 처리가 필요한 대상이 있는 경우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웹 ACL을 생성한 후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어떤 룰이 어떤 사유에 대해서 예외 처리되었는지 별도의 관리 페이지를 통해서 관리하고 추후에 예외 처리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이전과 같이 그룹화된 웹 ACL에 통합하고 운영하면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룹화된 웹 ACL 방식을 운영하여 우한 형제들에서는 와프 클래식에서 운영할 때보다 50% 이상의 웹 ACL을 감소할 수 있었고 현재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그룹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어떤 서비스가 어떤 웹 ACL에 연동되어 있는지 API 등을 통해 조회, 관리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방식 등으로 서비스 연동 대상을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웹 ACL이나 서비스별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특별한 내역이 없는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그룹화된 웹 ACL을 운영하기 이전에 적용된 룰이 적합한지 검토하는 과정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을 고려하면서 내부에 랜딩 웹 ACL이라고 부르는 랜딩존을 만들어 고민을 일부 해결하였습니다. 랜딩존은 와프 클래식에서 와프 버전 2로 이동하게 될 때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동하는 것보다 랜딩 구간에서 한 번 더 운영 중인 룰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체 룰을 탐지 후 로깅하도록 설정하여 하나의 정거장 같은 역할로 활용하였습니다. 랜딩 구간에서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치게 되고 모니터링과 분석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유사한 서비스가 연동되어 있고 예외 처리 조건이 없는 웹 ACL로 연동되게 되어 이후부터는 불필요한 트래픽이 와프에서 차단되게 됩니다. 이전과 조금 다르게 연동 과정에서 오타임이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예외 처리용 웹 ACL을 만들어 연동하고 예외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만 모두 블락 모드로 운영하여 최소한의 보안 정책은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예외 처리용 웹 ACL과 관련해서는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오타임이 발생하는 사유가 서비스 구조상 빠르게 수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매니지드 룰에서 만약 오타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면 해당하는 룰을 카운트로 예외 처리 후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예외 처리도 두는 것보다 수정이 가능하면 보완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오타임이 발생하는 사유를 공유하고 수정이 근시일 내에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 수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연관 서비스가 연동된 웹 ACL로 이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정이 근시일 내에 어려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예외 처리 상태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카운트 모드로 예외 처리한 룰에 대해서 이상 증상을 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클라우드 와치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상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미리 정의한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에서 하루에 한 번씩 퍼블릭 리소스가 생성되게 되면 관리자에게 알람을 주는 ALB 디텍티브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사내 메신저를 통해 받아보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된 퍼블릭 리소스는 확인 직후 모두 랜딩 구간에 연동하여 모니터링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 모니터링 기간을 거치는 동안 담당 부서와 서비스의 목적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모니터링 기간 이후에 탐지 결과에 따라 정해진 웹 ACL을 연동하도록 순서를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조금은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장치 없이 퍼블릭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발생하는 보안 사고를 미연에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으므로 좋은 플로우로 생각하고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봇 컨트롤을 활용한 어뷰징 탐지 사례입니다. 과거 우한 형제들 특정 서비스 담당 부서에서 어뷰징 트래픽에 의해 서비스 가용성이 방해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분석을 진행하던 건에서 봇 컨트롤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당시 봇 컨트롤을 이용해서 어뷰징 트래픽이 식별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봇 컨트롤을 활성화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트래픽에서 약 2% 정도를 차지하는 어뷰징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탐지 결과를 분석해서 차단한 결과 어뷰징 트래픽만 깔끔하게 차단돼서 당시 매우 빠른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봇 컨트롤을 활용한 사례가 무조건 매끄러운 경험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봇 컨트롤을 활용하여 어뷰징 행위를 탐지한 효과를 본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요 서비스에 봇 컨트롤을 적용해서 그동안 탐지하지 못한 어뷰징 관련 트래픽이 있는지 검토하고 싶어졌고 실제로 주요 서비스에서 봇 컨트롤을 활성화한 후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의 결과를 확인해 보니 일부 사례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트래픽 중에서 약 78% 이상의 접근을 봇 트래픽으로 인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봇 컨트롤의 탐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에 접근하는 봇 관련 트래픽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오탐에 대한 예외 처리 등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성이 서로 다른 전체 웹 ACL에 봇 컨트롤을 활성화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트래픽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매니지드 룰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서비스 특성에 따른 예외 처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다시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재 전체 대상이 아닌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예외 처리를 진행하여 해당 기능을 점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짧은 사례인 바디 제이선 매치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AWS 와프는 온프리미스 환경에서처럼 패킷 전체를 캡처하여 바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와프 클래식에서는 바디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룰로 적용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탐지하는 조건만 제공하고 있어서 알려진 구문을 탐지하는 것 외에 다양하게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와프 버전 2로 업그레이드된 이후에도 여전히 바디값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기존 스트링 매치 형식의 탐지가 아닌 제이슨 방식의 탐지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내용으로 대부분의 API 통신은 제이슨 포맷을 이용하게 되는데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제이슨 규격을 파악하여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어뷰징 트래픽이나 이상 트래픽에 대해서 탐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과 관련된 서비스인 경우 올바르지 않은 주문 번호 형식으로 접근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거나 어뷰저가 단순히 제이슨 포맷만 맞춰 통신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여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여러 케이스에서 해당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설정 변경 운영 사례입니다. 우아한 형태들의 예시를 토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그 설정 변경이 제공되지 않던 와프 클래식에서는 전체 로그를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로 전달받아 하나의 버킷에 저장하는 구조를 운영하였습니다. 로그 저장 이후에는 로그 스탯을 이용하여 심에 전달하고자 하는 카운트 블럭으로 탐지된 데이터만 수집하여 별도의 버킷에 다시 저장하는 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심에 원하는 데이터만 전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로그의 사이즈나 전송되는 로그 양을 기반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솔루션의 경우 모든 로그를 보내는 것보다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로그만 선별하여 전송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저희도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본 흐름도와 같이 구성한 후 로그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와프 버전 2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웹 ACL에서 로그 설정 시 필터 로그라는 기능이 추가로 제공되었으며 이 기능으로 원하는 로그 유형만 지정하여 저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버킷에 분류 전과 분류 후로 나뉜 로그를 저장하고 운영하는 기조에서 하나의 버킷에만 원하는 로그가 저장되도록 변경되어 구조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로그 상세 설정을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변경을 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서 운영 중인 로깅 방식이나 비용, 저장 공간 등의 문제를 고려한 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을 때 그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 주요 서비스의 2020년 9월과 2021년 9월의 저장 로그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2021년 8월은 배달의 민족이 주문수 월 1억 건을 넘긴 기념비적인 달이었습니다. 그만큼 작년 대비 올해의 사용량과 트래픽은 크게 증가했지만 로그 저장 용량을 보면 그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와프 로그 중에서 보안 룰에 탐지된 카운트, 블럭건에 대해서만 로깅되도록 변경한 이후의 결과였습니다. 정상 사용자의 접근이 그동안에는 와프의 allow 로그로 모두 기록되고 있어서 2020년 9월에만 500GB 이상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는데 2021년에 이 로그를 남기지 않도록 결정한 이유는 allow 로그를 남기고 분석하는 과정에 비해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AWS 와프가 아니더라도 정상 접근에 대한 로그는 다른 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로그 관리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AWS 와프에 로깅된 모든 트래픽은 VPC 플로우 로그를 활성화한 경우 모두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엔드포인트에서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로그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와프에서 allow 로그를 저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에 접근한 전체 내역을 엔드포인트에 저장되는 로그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VPC 플로우 로그를 통해
접근 내역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각 부분에서 로그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로그 설정이 침해 사고 모니터링과 분석 관점에서 생각하면 조금 고민되는 결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분석을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주요 사고 발생 시 다양한 관점에서의 로그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WS 와프에서 제공하는 로그 전체를 남기는 것보다 VPC 플로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 서비스가 제공되는 각 엔드포인트의 로그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 와프에서 얼로우 로그를 남겼을 때보다 더 상세한 로그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장점을 활용해서 로그를 저장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침해 사고 모니터링 대응 관점에서도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로그를 남기는 게 더 나은지 고민하고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례와 같이 마이그레이션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전달드리는 참고 내용입니다. AWS에서는 와프 클래식 리소스를 와프 버전 2로 자동으로 옮겨주는 마이그레이션 위자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클래식 환경에서 있던 상태 그대로 와프 버전 2로 이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와프 클래식에서 이전하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이 동일하게 옮겨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내용은 와프 클래식에서 지원하던 정책이 와프 버전 2로 옮겨가면서 룰 관련 정책이 변경되어 오류가 발생한 화면입니다. 이처럼 와프 클래식에서 지원하던 룰이 와프 버전 2에서 계속해서 지원되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로 도메인 검증 룰 사례입니다. 저희는 보통 베타 환경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많지만 베타 환경이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도메인 정보를 가진 서비스가 하나의 웹 ACL에 연동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 공통 룰 중에 호스트 헤더를 검증하는 룰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가진 도메인 주소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여러 도메인을 NOT+5어 조건으로 검증하는 룰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룰을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위자드로 이전하면 오른쪽과 같이 문제없이 이전된 것처럼 확인됩니다. 이전된 내용도 5어 구문으로 리퀘스트에 호스트 헤더를 확인하고 허용된 도메인 중 하나라도 없을 경우 차단하는 방향으로 룰이 이전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룰을 이대로 이전하여 사용하면 두 도메인으로 접근하는 모든 요청이 차단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에 5어 조건에 각각 NOT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호스트 헤더에 지정된 도메인 값이 없을 경우 차단되는 로직을 다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후 다시 적용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이전의 상황과 동일하게 두 도메인 어디에 정상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차단되는 현상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타 환경에서 카운터 모드로 테스트하여 서비스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만약 운영 사례라고 했다면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 사례의 경우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여 호스트 헤더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사례들은 와프 버전이 변경되면서 룰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경우 실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얻게 된 기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마이그레이션 참고사항은 서비스 보안을 위해 제공되는 기능일수록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자 준비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전과 별다를 게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보안 룰에 의해서 서비스가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책 적용 실수로 정상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준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웹방화벽 기능에 많은 리소스를 투자하고 신경 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능이나 방법을 확인하여 주어진 환경을 분석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다면 그만큼 더 안전한 클라우드 보안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의 운영 사례가 다른 어떤 사례보다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운영 사례가 저희와 같이 AWS 와프 운영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